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죠? 리드미다 투데이. 네, 리드미다 투데이입니다.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의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방송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지요. 설날 특집 방송입니다, 여러분. 설날에 맞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OES, 저는 마가렛, 한줌 경과를 먹고 있습니다. 한줌 경과. 저는 에이스 크래커. 근데 다 과자들이 다 이렇게 나이 든 과자들로. 네. 풍성하게 그러게요. 나름대로 먹고 OES 있습니다. 두 개. 근데 이상하게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이 전통적인 것들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 같은 그럼 괜히 오래되는 게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 밥 한 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 뽑죠? 아만 진짜 안 날 건데. 제가 저번 주에 처음 게스트로 참석을 해서 저번 주에도 제가 연식 얘기를 연식은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를 진지하게 파악을 해봤어요. 그럼 가고 나서 저희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예요? 지금? 어디예요 진짜? 제 전남 무안이라고. 오. 와, 양파. 아 진짜 뭐라겠다. 무한 양파. 예? 에? 사랑의 지무한. 아, 저 아까 시작하실 때 그 강남역 사무실 한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사무실 한켠은 아니고 창고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러게요. 이번 주는 밥을 안 사드렸다 이렇게 그냥 너무 하시는데 저분 되게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는 견과로 때우려니까 지금 아니, 바로. 좀 그러니까. 저희도 그레이드를 좀 음. 탈바꿈 시기가 왔으면 박사님께 좋겠습니다. 견과가 뭡니까 지금? 네, 박사님께 이런 학사들은 괜찮아요. 학사들은. 무한하네요. 자, 오늘은 말이죠. 1월의 마지막 방송이자 설날 특집. 그렇죠. 1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동이잖아요. 이동 중에 가장 큰 이동 뭡니까? 민족 대이동. 대이동. 예. 그래서 설날 특집 민족 대이동 설날 특집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오늘은 에피소드 소개하지 않고 저희가 분명히 오늘과 같은 이런 시즌 설날 연휴 시즌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남들 민족 대이동할 때 나는 회사로 이동했다. 회사로 출근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휴일, 뭐 명절, 혹은 휴가, 뭐 주말 이럴 때 어떤 일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들. 요거 약간 배틀처럼 나올 것 같아요. 나 이렇게까지 해봤거든. 뭐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는 제가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왜요? 경험적으로 너무 많이 없는데. 아니 그래도 뭐 30 며칠 막 연속 그거. 근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런 것도 괜찮겠네. 여기동. 여기동? 네. 남들 출근할 때 난 퇴근하고 뭐 이런 거. 네. 남들. 그런 거 뭐 교대 근무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비하하는 겁니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아니요. 전 서울 교대에서 근무한 분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대 근무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 두 번 비하하잖아요. 지금. 서울 교대에서. 이런 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대충 뭐 다 적응하셨으리라 보고 저희 황 박사님이죠. 네. 지난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여전히 저분이 누구시지? 지인터님 어디 갔지?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심리학을 전공하신 또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황 박사님을 오늘도 돌리의 심리를. 무슨 심리요? 네, 반갑습니다. 파이팅! 자, 박사님 어떠세요? 좀 기업에서 근무도 오래 하셨고 또 박사 하면은 또 대학원도 또 생활이 장난 아니잖아요. 대학원 생활 및 뭐 또 기업 생활 하시면서 휴일 명절 이럴 때 근무하셨던 어떤 에피소드? 박사과정이랑 기업에서 일하시는 거랑 뭐가 더 힘드세요? 저희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네. 박사학위를 술이랑 구라로 땄다. 그래서 지금 박사학위 할 때나 지금이나 늘 술이랑 구라를 달고 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 박사를 할 때는 청혼의 꿈을 품어서 넘치는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맛이 있었고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관계 성향도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는 게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책임도 더 늘어났고 어깨도 무겁기 시작했고 어깨 위에 꼭 맥가만이 들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 이제 숙연해집니다.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까 까치 설날 이런 했는데 지금 왜냐면 이제 그 휴일이나 이런 명절에 근무하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나가고 벌써 이미 몰입을 하셨군요. 엄청난 몰입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반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추석이나 설날 꼬박꼬박 출근했습니다. 아, 제가 정말 지금 뭐-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이전 회사는요. 우울하다. 추석에 출근하거나 명절에 출근을 하게 되면 꼬박꼬박 CGV죠. 아, CGV 그 영화극표 2장을 꼬박꼬박 오. 선물로 줬기 왜요? 때문에 위로인가요? 위로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문자가 날라옵니다. 사장님 명의로. 아, 추석 때 출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장님 명의로 문자가 날라오고 이제 출근할 때 출근 도장을 딱 찍으면 사인을 하고 이렇게 표 2장을 얻어가게 되는 거죠. 약간 그 헌혈하는 네, 뭔가- 느낌인데. 근데 이게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문자가 오길래 진짜 사장님이 보낸 줄 알고 답장을 보냈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총무팀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거였더라고요. 요새는 웹발신이라고 뜨는데 그때는 안 그때는 떴죠. 안 떴죠. 네. 네. 그렇죠. 네, 웹발신 뭐 이런 게. 아니 근데 무슨 일을 하면은 그렇게 주말 휴일 없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면 그렇게 할까요? 왜냐면 이런 질문을 저도 사실 이제 컨설팅 했을 때 주로 연휴고 뭐고 없이 일했는데 항상 제 주변 뭐 저희 엄마도 그랬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할 수 있니? 이 얘기 사실 질문 많이 받잖아요. 이 얘기하면 또 할 말 많은 게 우리 컨설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늘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갑의 횡포인 거죠 사실. 죄송합니다 친한 감님들. 네. 이런 거죠. 항상 제안서를 제출하는 날은 추석 연휴 다음 날이거나 네. 항상 월요일이죠. 지금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 아, 그럼요. 그래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이제 퇴근 무렵이 되면 연락이 와요. 토요일 날 리뷰해서 일요일 날 오후에 보자. 그럼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하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꼭 일요일 날 4시쯤 리뷰를 하십니다. 그죠 나타나죠 그때.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골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월요일엔 뭐 하나요? 월요일은 일반적인 일을 하죠. 토요일 날 보고 일요일 날 본 건 특이 네. 케이스. 근데 사실은 일요일 날 본 거 바로 통과 안 됩니다. 그렇죠. 세지죠. 그럼 그럼요. 월요일 날 출근해서 그것도 백업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월요일에 볼 거 월요일에 보지. 근데 일요일 4시가 기가 막힌 시간인 게 사실상 일요일 날 아무것도 못 하는 시간이잖아요. 4시로 뭘 잡아놓으면 오전에 뭘 할 수도 없고 4시에 리뷰가 끝나면은 또 바로 가기도 되게 애매한 시간이고. 그럼요. 네. 전곡을 찔릴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뭐 그 월요일 날 제출이면 이제 어렸을 때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진짜 뼈 빠지게 써서 주말은 세이브를 하자. 그렇죠. 네? 주말은 세이브를 하자. 그래서 금요일까지 딱 끝내고 리뷰까지 딱 끝내고 라고 하면 딱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무님 리뷰는 일요일 4시쯤에 할 거니까 네, 우리는 토요일 날 리뷰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실무자들끼리 리뷰는 금요일 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불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진짜 이제 훌륭해지는 거죠. 참 다들 그래도 뭔가 일을 하시네요. 저는 이게 업계 특성상 추석과 설날이 가장 장세가 잘 되는 업종에 있기 때문에 브라보. 운송 쪽에 계시죠. 그럼요, 운송 그럼요. 쪽에 있기 때문에 추석과 설날은 대목입니다. 비행기가 있는 회사인가요? 비행기가 있는 회사의 계열사에 있죠. 네. 대충 뭐 다 나올 것 같은데. 어디지? 나 또 당최 모르겠네. 저희가 아니, 지금 뭐 그렇다고요. 부스럭부스럭 되지만 설날 특집이라 저희도 좀 먹으면서 먹으면서 합니다, 하고 여러분. 예, 양해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추석이고 설날이고 출근을 하죠. 이제 저는 이제 설 당일과 추석 당일. 아니 근데 본사도 출근을 해야 돼. 그게 궁금해. 어. 왜 나와요? 본사에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로. 그러니까 뭘 지원하냐고. 뭘 지원합니까? 한복 입고 막 응원하나요? 자, 두 가지입니다. 고객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짜증이 많이 나겠죠. 고객들이 많이 나와서 막 북적북적대고 있으면 고객들이 많이 짜증이 나겠죠. 아, 고객들이 네, 거기에 멱살잡이로 들어가는 거죠. 잘 모르시나 본데요. 본사에 있으면 출근하셔야죠. 본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르시나 보네요, 다들. 본사에 있으니까요. 차라리 지역에 있으면 지역으로 출근하겠죠. 아 그렇구나. 어쨌든 아, 그런 몸빵을 하러 가시는. 네, 그런 멱살잡이를 하러도 가고요. 이게 안 좋게 표현해서 멱살잡이인 거지. 사실은 이제 고객님들의 행복과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신성을 서포트를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감성글로. 이거죠. 감성글로. 그때 그 시즌에는 실제로 현장에 같이 투입이 되세요? 네, 물론이죠. 아 진짜 그냥 본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아, 거길 왜 지킵니까? 본사에 사람 그 누가 있다고. 백화점에도 바쁠 때는 맞아요. 그 본사 사무 직원들 보시는 분이 다 그렇죠. 다 내려와요. 그래서 그러면 고속터미널에서 만나면 멱살 잡아도 되는 거예요? 명절 그럴 때는 잠깐 버스들을 끌고 와서 너희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럴 때 지원을 근무를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요. 근데 그 네. 근무가 막 뭐 사무직한테 너무 막 프레스 있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약간 대부분 이제 설 전날, 추석 전날 이때 사람이 계속 피크거든요. 그날 근무하거나 어느 급까지 나오세요? 급수로 보면 급수로 전- 다 나와요. 레벨, 전 직원이? 레벨. 전직원, 아, 전직원 다 전직원이? 투입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임원분들도 아니 그 사장님이 나오시면 두루룩이죠. 그렇게 나오시는구나. 그날은 프라핏이 있는 시간이니까 괜찮겠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있는 보고 아니, 뭐- 프로핏이 있으면 뭐해? 나한테 안 들어오는데요. 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우리는 다른가? 돈을 벌잖아요. 그 CGV 티켓 받고 아 그러네. 아, 그런 거? 순자시네요. 그쵸. 문자 받고 네, 문자 받고. 와, 그 뭐 수고했다는 소리를 듣기를 해. 제안서 써서 뭐 이거밖에 안 들리는데 작아 보여. 야! 야. 사실은 그런 거 좀 해줘야 되는데 기업차에서 그죠? 주말에 나오면 인정도 해주고 이제 그래요. 그렇죠. 아, 네. 그냥 수고한다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맞네요. 당연시대 왔죠. 그런 당연시 안 좋습니다. 당연시 되면 안 되는데 참 다음번에 출근하시면 제가 CGV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언제 곧만 다음 주입니다. 내가 멱살 잡아드릴게요. 오세요. 우리 집 앞인데 뭐. 아니 근데 조대리님은 본인의 업무의 특성상도 굉장히 야근이나 이런 휴일 근무 많지 않으세요? 이게 참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요번 그 항상 연초 시즌 되면 저희가 재무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연 마감 그 연말에 또 많은 그런 작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연말과 연초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근데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차출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미 차출된 전문가는 딴 데 가서 일한다고 쌩.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애는 모르니까 쌩. 그럼 기존에 남아있는 인력 가지고 어쨌든 그 업무 풀을 돌려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로드가 걸리고 과부하가 걸리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약간 그나마 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그럼요. 조만간에 본사로 가시기 그러고 약간 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중책을 맡고 있다 보니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간 그 연속 근무를 며칠 연속입니까? 지금 제가 날짜를 세봤는데 33일로 근무하고 있고요. 연봉으로 나눠서 계산해보니까 시급이 2,700원 정도 나오고 아 훌륭합니다. 2,700원. 계산 그런 게 요즘에 알바 얼마인 줄 아세요? 6,050원? 6,700 얼마일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 어딜 가보니까 고깃집인데 알바가 10,000원이에요 시급이. 오. 잘생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그런 사람을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교대에 좀 유명한 고깃집인 데서도 알바하면은 어디요? 네? 유명한 데가 어디 있죠? 뭐 제주도야지나 허프식당이나 네? 하남돼지집 하남돼지집. 하남돼지. 거기 앞에 교대에 허프식당. 있나? 아 저기. 저쪽 14번 아, 출 예, 쪽. 그러네요. 근데 고깃집이 제가 알기로 서빙이 되게 힘든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힘들죠. 네, 또 요즘엔 다 구워주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구워주는 게 더 편해요. 오히려 제가 알바를 좀 많이 해봤는데 고깃집에서 제가 닭갈비집을 알바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닭갈비집은 해줘야 돼요. 지들끼리 하다 옷에 튀고 그러면 더 짜증냅니다. 근데 한참 구우실 짬밥이시잖아요. 지금요? 네. 아이 그 짬밥은 지났죠. 아 지났나요? 왜 그러십니까? 그 짬밥은 지났죠.
제 후배가 벌써 5명인데. 아 그러시구나. 그렇군요. 조만간에 그러고 아시겠네. 유행어 되겠는데요? 잘 될 뿐이에요. 네, 그죠? 굉장히. 잘 될 뿐이에요. 네. 저번 주도 악수했는데 이번 주도 여러분, 명함 다음 주 주세요. 찍고 아 예, 설날이라 참 화기애애합니다. 네, 굉장히. 대표님은 대표시니까 네. 직원들 어떤 연휴, 뭐 휴가 때 네. 어떠세요? 진짜 보장해 주세요? 아니면 어떠신 편이세요? 저는 농담이 아니고 올해의 모토가 좀 놀자예요. 대신 할 때는 제대로 하자. 뭐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그래서 딱 1월 되자마자 우리끼리 봤어요. 달력을. 그래서 징검다리 무조건 놀자. 무조건 휴가 내자. 그래서 다 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성을 좀 보장을 하느라고 대신 1년 플랜을 짜놓고 요건 알아서 지키되 휴가를 가든 놀든 알아서 놀고 빵꾸만 안 나게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닌가? 빵꾸만 안 나게 하자. 아 이제 진짜로 자율성을 보장을 하는 거죠. 이제 전문가들로 이제 서로 인정이 되면서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회사에 CFO 안 필요하세요? 아 CF요? 조만간 CF는 찍으려고. 설날에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민족 대명절에. 자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주말이나 휴일이나 뭐 휴가 때도 심지어 막 들들 볶여도 보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이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일이 어떻게요? 터졌으니까. 아 일이 터져서.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저 인간인들 나를 들볶고 싶었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아니 사실 근데 있단 저는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해요. 일이 터졌으면 월급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일을 더 해야지 왜 나같이 시급 2,700원짜리가 일을 더 하냐는 그 거죠. 사람들 몰라서 그럴걸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저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저는 저분이 그런 저는 분이거든요. 저 혼자 와서 제 일은 하는데 나머지는 잘 못해요. 야 그럼 너도 나와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내가 당한 건가요? 제가 이제 40대한테 30대가 당한 건가요? 지금. 아 근데 저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줘야 할 것 같아. 왜 주나요? 예? 나 그 원초적인 질문을 아 그러기 전에 네가 받아가. 줄 전에. 이게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니어와 시니어의 업무가 조금 틀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리더십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되는 이제 그 과도기에 있는 입장에서 제가 감히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 주니어 때까지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업의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니어가 되면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니어 때 시니어를 보면 저 인간 하나도 안 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시니어는 많은 정치적인 노름들을 하고 있고 보고에서 열심히 깨지고 있으면서 가슴은 후회 파져지고 있고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아픈 일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걸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 좀 아파보고 싶네요. 시급 말고. 사실은 지금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 게 참 좋기도. 이게 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뭐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제 위가 바로 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니어와 주니어의 역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실은 오는 고통이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차장은 일 안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일하나요? 지금 해야죠. 그럼요. 지금 일 열심히 해요. 지금 큰일 나죠. 지금 열심히 해요. 요즘은 부장도 이래요. 그럼요. 컨설팅은 하는 요즘에 상무가 장표 만들고 그렇죠. 요즘에는 일 안 하면 안 이렇게 되니까. 그려요 또 네. 보시면 진짜. 왜 우리 회사는 안 그럴까요? 미안합니다.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주니어 때 이거는 뭐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좀 알게 되는 거였었는데 주니어 때 제가 이제 장표를 잘못 만들어 가가지고 한참을 깨졌어요. 한참을 깨졌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이거를 만들어서 나를 지금 시간을 얼마를 허비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반말하진 않았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한 30분에서 1시간을 깨졌어요 거의.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 1시간이랑 내 1시간이랑 얼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돈으로?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내 급의 몇 배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아 그러니까 그 사람 그때는 그런가? 근데 더 봤잖아요. 그때는 되게 자존심이 상했는데 내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랬던 거죠. 그 사람은 그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더 밸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시간을 뺏은 게 된 거였어요. 저도 그런 똑같은 피드백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모 팀장님이세요. 사장급이죠. 네. 모 팀장님이신데 그 팀장님이 회의에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뺏은 팀장의 5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아? 이 얘기를 하시고 뭐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연봉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네.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대기업이 회장님이 헬기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그렇죠. 단 5분이 얼마만의 가치를 갖는다. 막 그 이런- 빌 게이츠는 떨어져 있는 100불 주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아, 했죠. 저도 안 줬어요? 네? 나도 안 줬어. 꼭 주셔요. 꼭 주세요. 난 우리나라에서 100불이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 단돈 10,000원이라도.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씁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현실인데 네. 지금 현실을 우리가 얘기한 건데 저는 그냥 막연하지만 좀 예를 들어서 뭐 휴일 근무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제가 예전에 받았던 이게 저만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받았던 가장 큰 서운함은 어떤 뭐 휴일이나 명절에 근무해야 되는 상황에 그냥 너 혼자 잘해 약간 이런 느낌? 아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 윗분들은 많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죠. 문자로 보고 봤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안 나오더라도 뭐 이렇게 좀 말 한마디라도 문자 준다면서요? 한다든지 문자. 이런 그런 거에서 좀 저는 좀 의외로 차이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왜 씁쓸하냐면 야 네가 뺏은 10분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10분인지 알아 하는 거는 그냥 원팀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냥. 아,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걸 무조건 잘해와야 돼. 나한테 로스가 없도록. 이 얘긴데 그건 내 느낌에는 그냥 원팀은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런 느낌이 제가 명절이나 이럴 때 일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팀장이시라는 분이 왜 나를 대변해주지 않고 회사를 대변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비슷한 약간 그런 그런 느낌. 거 있잖아요. 얘가 내 편, 얘가 얘가 이분이 내 편이 돼야 같이 싸워 나가고 이래야지 같은 팀 웍이 되고 팀이 되는데 왜 이 사람은 회사 편이 돼서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할까? 그러네.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그게 이제 로열티라는 접근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팀 간의 로열티나 트러스트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점점 그런 게 없어지는 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팀 케미가 굉장히 희석은 많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에서 이제 그거 포기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씁쓸하긴 해요. 저도 이제 지금 어쨌든 리더의 역할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현상 하나는 있냐면은 팀원들이 최소한 저나 혹은 이 팀에 대한 원망은 하질 않아요. 그냥 이 회사가 그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회사에게 그래야 어쩔 수 없지. 약간 네. 이놈의 회사 약간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렇게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될 텐데 사실은 대놓고 욕은 안 해서 그런 거군요. 그렇겠죠. 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군요. 네. 아무튼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 명절에 일하고. 근데 사실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명절에 꼭 나와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네. 총무팀에 한 명 있어야 되고 뭐 노사 쪽도 한 명 있어야 되고 이렇게 꼭 나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와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유명하잖아요. 그 명절에 출근시켜 달라는 여직원들. 여직원들.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거기까지. 네. 요 이슈 참 재미있는 이슈긴 한데. 이거 민감한데요. 민감한데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회사는 명절에 꼭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약간 여직원분들이 숫자도 많지는 않지만 사실 그렇게 썩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요거 말 잘못하면 이거 적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일 자체가 워낙 이제 현장직이고 일의 성격이. 힘들고 현장직이고 네. 오래 서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치. 사실은 이제 그 오래 서 있는 사람들 서포트 해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데 꼭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애사심이 네? 얼마나 애사심. 그러니까 와, 가족보다 회사를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회사다 진짜. 그렇죠. 가족보다 회사를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고. 그럼 내가 한 집안의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한 집안의 종갓집을 이어야 될 며느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제 길을 닦지 않으며 나온 거죠. 아 근데 이거 잠깐 딴 얘기인데 저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명절에 차를 지내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종교적인 신념도 있겠지만 이게 종교적인 걸 떠나서 진짜 가치관이라는 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처갓집에 할머님이 왕할머님이 계시는데 올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구순 되시려고 하세요. 왕할머니면 증조할머니. 아니요 그냥 할머니세요. 그냥 와이프 할머니. 오, 와이프 할머니신데 네 이분이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가거들라 이제는 뭐 제사도 지낼 필요 없고 심지어는 내 무덤도 굳이 관리를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살아있는 애들끼리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기미를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좀 그런 주의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뭐 좀 먼 훗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반은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저보다 좀 더 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런 거죠. 명절이 이제 그 물론 명절의 뜻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굳이 왜 꼭 집에서 지내야 되지? 라는 생각.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하와이 가서 지내면 어떠나? 그죠? 하와이에서 바나나 넣고 하와이엔 바나나가 없나? 지금 뭔가 본질을 흐트리시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네. 가족끼리 어디서 지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끼리 지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 잠깐. 어렵다. 아 어려워. 이해 못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가족이랑 모이는 게 싫은 아, 거지. 그게 싫은 거다. 아이고, 내가 미안하네요, 내가. 가족이랑 아. 그분들이 좋으면 하와이든 아무리 시공창을 가도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끼리 아.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게스트이기 때문에 네, 전문적인 소견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서 한 말씀 드리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아침마당 보는 거야. 되게 좋다. 이게 그 애착이라는 게 있어요. 애착 이슈죠. 애착 이슈가 우리나라는 약간 병리적이에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이면 불편한 이유가 그 애착 이슈가 병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애인이고 아들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수용을 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엄마의 잘못된 애착 관계가 사실은 가족끼리 모이는 걸 상당히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미덕이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은 혼자서 집에서 남겨져야 되는데 외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외로움을 어떻게 풀어라고 했을 때 요즘 같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는 세상이 됐지만 그 당시는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을 어디서 쏟느냐 했을 때 아들, 자식한테 쏟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대가 조금 바뀌면 며느리랑 좀 가까워질 수 있을 거죠. 사실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틀렸을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장성한 아들이 새로운 자기의 가정을 꾸려서 나가면 그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서 땡스기빙 때 한 번씩 보고 잠깐 봐요. 그냥 밥 먹고 하룻밤 자고 근데 이런 이게 식으로. 참 서양이랑 우리랑 다른 게 좀 우리 세대를 얘기해 보자면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저희한테 올인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역으로 우리는 부모님한테 세대가 바뀌었다면서 올인 맞아요. 같은 건 예. 개나 줘버려가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난 내가 그게 좀 꾸릴 거야. 너한테 부모님한테 받은 건 나는 그걸로 끝. 그냥 받은 걸로 끝. 반성되기는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 그게 이슈가 나오죠, 여기서. 이슈가 나오냐면 자식이 부모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올 거리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관계를 만들어가고 제대로 건강한 아이가 아니죠. 건강한 가족을 꾸리려면 그걸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도 안 받아서 와서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 관계를 끊어주면서 내 그 관계를 정말 안정되게 꾸려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참 안 받고 싶은데 주면 받아야죠. 이 서울이 힘들고 이 한국이 힘들어서
안 받고 싶은데 사실 주면 손주들도 워낙 많이 챙겨주시니까 우리가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조금 지난 말이긴 한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3대 조건이 필요하다. 아, 그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렇죠.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뭐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명절에 일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에서 이제 가족의 얘기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명절이니까요. 명절에 사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가족 생각하면 뭔가 가슴에 돌덩이 하나씩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이게 참 되게 재밌는 주제긴 하네요, 그죠? 아 근데 저 방금 솔직히 얘기를 하면서 진짜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였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끊어서 죄송하게 하지만 아니, 하와이에서 아니. 지내고 어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이랑 같이 아니 있는 근데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해외여행 가는 것들 좋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이렇게 트레이드오프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해외여행을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홍콩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아 진짜 중간에서 이런 정치력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거의 이쪽 말을 아예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막 해요. 불만을 막 쏟아내. 그럼 난 이 말을 전부 다 미화를 시키죠. 그래서 엄마한테 전달해. 엄마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힘들 것 같아. 막 이건 트랜스레이터가 아니야. 되는군요. 그럼 엄마가 얘는 뭐 그런다니 막 이러면서 또 얘기하면 또 가가지고 아휴 안 보는 게 나아요. 진짜. 고부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요새 또 장서관계가 장서관계도 쉽지 또 않고. 쉽지 않고. 예? 장서관계. 장모와 사위. 왜? 장모와 아 사위. 그래요? 아, 장모와 사위. 요새는 약간 신모계 사회로 들어오면서 여성 상위 시대와 신모계 사회로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옛날에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옛날에 엄마가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듯이 요즘에는 장모들이 딸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딸에 대한 집착보다는 이제 그런 약간 이게 좀 제가 말하는 자본 인력의 법칙이라고 자본이 큰 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이론을 네. 아 재무적 재무 역시, 보통의 역시. 관점에서 볼 때. 자본 인력의 법칙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본이 큰 쪽으로 붙게 돼요. 그 집의 지분이 어느 쪽에 많이 가 있냐. 아.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지분이 장모 쪽이냐, 시어머니 쪽이냐에 따라서 아니 근데 한약이 나는 갈립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고 네. 나는 내가 아까 얘기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 모계 사회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아 맞아요. 자 이게 그건 단적으로 맞는 것 이거예요. 같아요. 단적으로 저희 집도 비슷한데 자 우리가 부부가 살아요. 그러면 와이프네 집 가족들 친척들은 편하게 놀러 와. 맞아요. 근데 우리 집에 물론 우리 집의 가족들이 뭐 이렇게 신세지는 거 좀 싫어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 나의 그 친척들이 편하게 와서 노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처가댁과 가깝습니까? 시댁과 가깝습니까? 거리가 네. 우리 집 본가랑 훨씬 가까워요. 본가랑 가까워요? 그래요? 그래도 그것도 그래요. 좀 틀리네. 그건 좀 그러네.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 그렇죠. 제가 요런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뭐 그 애착 관계에 대한 문제를 약간 제기를 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왕자랑 공주로 교육을 시킨 거죠. 그렇죠. 왕자랑 공주가 저희 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인 건 아시죠? 네. 네. 왜 세계 1위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60년대 70년대 그 이혼율이 계속 올라갔죠. 이제 여성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이혼율이 높아지긴 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왕자랑 공주가 둘이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왕자랑 공주 뒤에 임금님이랑 그 뭐죠? 임금님 옆에 있는 분, 왕비님은 우리 딸, 우리 공주가 최고고 또 우리 왕자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왕자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공주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런 공주랑 왕자를 키우는 부모님 세대와 반대 며느리, 사위 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제 자식이 최고. 그렇죠. 아. 나는 최고로 자랐는데 어떻게 이 장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역시 전문가의 입장은 다르고. 아, 이거 진짜 설날 특집 아침마당 보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너무 좋네. 약간 동치미 스타일이죠? 그죠. 동치미 약간. 그런 동치미 느낌. 뭐예요? 케이블 프로그램. 케이블이 아니고 종편에서 종편에서 이제 그 이경재 한의사와 뭐 장경동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나와서 이런 네네. 수다를 터는 거죠. 그런 거 시댁과 많아요, 처갓댁. 그런 게 그런 게 의외로. 있어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게 명절의 근무 또 근무를 은근히 좋아하는 가족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로 좀 샜는데 그럼 요건 어때요? 방금 그걸 조금만 해보면 자 며느리들은 가는 걸 싫어해. 근데 명절 때 시댁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집도 그쵸, 가잖아요. 갔다가 이제 다시 가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출근을 하면? 출근을 하면요? 예. 못 가는 거죠, 둘 다. 둘 다? 네. 아 우리 집도 안 가겠다. 양쪽을 이게 한쪽을 가면요, 그거는 불합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반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거네요. 그러면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싫은 게 더 싫은 거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방어를 위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친정하고 왕래가 보통 평소에도 많기 때문에 아 그럼요. 명절 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시댁을 안 가기 위해서 친정도 안 가겠다?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왕래가 잦으니까. 평소에도 나는 친정엄마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음. 평상시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네. 물론 뭐 이거 여러분 뭐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를 저희가 얘기하는 그냥 겁니다. 단순히 근데 저희 집 같은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희 집 좀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특이한 네. 점이 많아요. 일단 저희는 이거 안 들으시나? 아 이번 편은 예, 안 들어요. 아, 안 들어요. 걱정.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네. 일단은 저희 와이프는 일단 추석과 설날에는 절대적으로 저랑만 지냅니다. 시댁도 안 가고요. 아 진짜? 친정도 안 가고요. 연휴 내내? 연휴 내내 여행을 가든지. 왜냐,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연휴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휴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결혼했을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노하셨어요. 진짜 그러게 그건 예, 미친 것들이라고 네. 표현을 하셨어요. 난리 났을 것 야, 이 같은데. 미친 것들아, 너들이 그럴 수 있냐? 어. 애미애비가 없냐 니네가? 막 이렇게 됐었는데 꾸준한 설득과 구라를 통해서 야 역시 또 박사학위도 하셔도 괜찮겠다. 예, 아니 대단한 조건 하나 케이스다. 되는데. 잘 털면. 네, 근데 아. 술을 못 먹어요. 아, 그럼 술 안 좀- 먹어도 술 먹은 사람의 배는 노니까요. 그거는 뭐 되게 하여튼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설득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안 오는 게 인정이 되고 아. 저쪽 집에서도 당연히 안 오는 게 인정이 그 되고 언제 봬요? 그냥 평상시에?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유도리를 부린 게 전주 아 전주- 그거 괜찮네 괜찮네. 전주 주말에 저녁이나 점심 한 끼. 근데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미 아이들도 있으시니까 얘네가 그렇다라고 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니들이고. 그래요? 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공주님을 키우시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향후에 일은 아직 안 거쳐본 일이라서 네. 어떨지를 확답하긴 뭐 하지만 지금의 이 상태로 제가 그 정도 나이가 들면 그 나이 또래도 저는 바쁠 것 같거든요. 아 우리도 바쁠 거다. 제 일도 많고 네. 만날 친구들 많으니까 둘이 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랑 저와 시간을 맞춰서 만나면 되지 굳이 뭐 명절이라고.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쯤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명절 당일에 와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명절이니까 와서 하룻밤 자고 이런 거는 상관은 없는데 또 그냥 뭐 명절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가족 안에서의 어떤 좀 뭔가 축제 같은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을 갖고 싶다는 거죠. 근데 보면 그게 집마다 문화들이 굉장히 다른 네, 엄청 달라요.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을 잘 짚으셨는데 저는 이걸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가족끼리 모이는 게, 그러니까 이건 거죠. 우선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결혼을 한 거지 결혼을 해서 쟤네가 내 가족이 된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게 대다수인 것 같아요.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가족은 가족인데 이거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도 보면 친구를 도대체 어디까지의 범주로 놓고 볼 거야? 뭐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가족이야. 근데 가족인데 쟤네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게 제사를 그러면 뭐 간소화한다라던가 그죠? 여자들만 일하고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더라도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좀 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 약간 직업병적인 게 나오는데 컨설팅을 하시네요. 아 왜냐하면 저도 그게 되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 이거 근데 웃기잖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그랬던 와이프가 내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취급을 똑같이 받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또 본인도 서운할 거야. 그걸 사실 반복을 하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어머니들도 반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 근데 그거를 당장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 어려운 그래서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그걸로 생각을 한 거였어요. 우리가 너무 제사나 이런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나이 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조금 이제 세대가 다른 분들하고 이제 그것 때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대가 다른 분들이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게 제사를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모이는 파티죠, 파티.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제사 때문에 이 많은 가족들이 그렇죠. 모여야 되는 게 너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사에 굉장히 그거를 명목시켜서 그냥 이유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유가 같아요. 제사 때문인데 여기는 제사 때문에 이 가족들이 모이는 게 싫고 이분들은 제사 때문에 이 가족들이 모이는 게 좋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의미가 서로가 다른 아니, 거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만약에 내가 갔을 때 그냥 만약에 저는 뭐 후세 그 뭐라고 해야지 사후세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떡볶이를 넣고 제사를 지내요. 난 되게 좋을 것 같아. 심지어 사다 지내. 난 되게 좋을 것 같아. 왜? 아들도 잘 먹고 나 잘 먹으니까. 그 다음에 저 뭐야 차례상에다가 아니면 제사상에다가 커피를 올려. 굳이 술 안 해도 돼. 아니 근데 저희 집은 저는 이제 기독교를 믿고 네. 있지만 저희 집은 이제 유교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제사 상마다 그 드리는 상마다 특색이 있어요. 다 어차피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네. 아, 다 음식을 근데 사실 전통적이잖아요 대부분 뭐를 해야 되고. 뭐 홍동백서 뭐 이런 네. 거 있어요. 이런 거 있고 이율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굳이 그것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지내거나 먹지도 않잖아요 많은 것들을. 다 네, 많은 것들 먹지도 않고. 먹어요. 아 먹어요? 선생님은 다 먹는데요. 아, 그렇구나. 다 먹어요. 다 먹으려고 산 거예요. 쌀이. 다양한 메뉴로 바꿔서 쌀이.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날 소고기 근데 무고기 아까 얼마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틀리잖아요. 다 문화가 틀려서 그걸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적응하겠죠. 그 부분도. 네. 그리고 지금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음식도 많이 사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음식도 뭐 꼭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하는 걸로 바뀌는 것 같아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것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그래서 많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여전히. 네, 여전히 힘들어하시고 어쨌든 명절에 그렇죠. 출근하는 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러게 거기까지 갔네. 근데 저는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요걸 이제 살짝 이렇게 깔때기처럼 좀 이렇게 좀 모아보면 수렴을 해보면 뭐 하여튼 결국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거고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모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 안에 가족 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근데 정의가 명절은 가족끼리 모이는 게 아닌 거죠 이제는. 그냥 시간이 휴일인 거야. 헐리데이죠, 헐리데이. 네, 나한테 주는 선물인 거지 명절은.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사랑, 배려, 뭐 이런 따뜻한.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명절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뭐 한 해 동안에 타지에서 어려운 곳에서 진짜 신나게 막 힘들게 깨지고 살다가 그래도 저 때는 부모님하고 그냥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 나눌 수 있고 이런 시간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명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출근할 때 회사가 사실 좀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하는 거죠. 출근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는 거. 아 얼마나 좋습니까. 아, 사장님이 저는 좀 세뱃돈을 좀 세배는 할 테니 네. 본인도 출근하셔서 하여튼 참 명절은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구르나이로 국적을 좀 옮기시는 거 어떨까요? 네? 구르나이로 거기 뭐 세배하면 네, 나라에서 막 다 주는데 주니까. 꽤 많이 주는데. 꽤 많이 주던데 네. 한 3, 4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브루나이 공화국 괜찮네. 아 진짜 한번 진짜 세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명절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참 다 다르네요, 그죠? 네. 다 다르고. 굉장히 많이 바뀐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또 이 뭐 일하는 거 이런 고통에 계신 분들 저희가 좀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다를 떨어봤는데, 그죠? 전혀 그쪽은 거의 안 오늘은 제가 보기엔 한 줄평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뭐 설날 특집이니까 뭐 여러분과 함께 그냥 가볍게 웃고 즐기시라고 또 사실 가벼운 주제만은 아니었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 그냥 저희가 가볍게 다뤄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명절인데 그래도 이 저 청취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줄평 그렇죠. 대신에 좀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또 건배 사주네. 오늘 제가 한 줄평 못한다 해서 긴장 놓고 계셨죠? 그러니까요. 새해 인사 한번 해야죠 우리 민족 대명절인데. 그러니까요. 네. 자, 저부터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고향 가시는 길 프리미엄 버스 생겼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고요. 더군다나 굉장히 1등석과 같은 레벨로 준비했으니까 그거 있어요? 생겼습니다. 그거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진짜 이어폰 이렇게 꽂아야 돼요? 그거 개선했죠. 개선했어요? 그러니까. 개선했어요. 그거 안 한다 그러더니 했어요? 프리미엄 버스? 그게 이제 그 현차가 파업하면서 약간 지려진 거지 그게 안 한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얼마예요? 약간 비싸면 약간 한 10,000원 정도 기본비에서 베이스에서. 예. 좋네. 좋아요. 굉장히 좋고요. 21석이고요. 각 분리된 개인 좌석으로 돼 있으니까 고향 가시는 게 편안하게 가셨으면 개인 좋겠고. 좌석으로 돼 있으면 가족끼리의 정을 끊는 거 아닙니까? 네? 개인 좌석으로 돼 있으면. 요새는 가족 간에도 개인 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서 가지 않습니다. 애도 따로 좌석 사서 앉혀요. 요새는 자기 무릎에 안 앉혀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어떠세요? 이 새해 인사 한번. 새해 인사요. 나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래 새해에는 할 게 되게 없어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더라도 새해에 가장 높게 올라갑니다. 무슨 소리냐? 리드미 보시라고요. 자, 리드미와 좋네요. 함께. 오늘 홍보 날인가요? 그러네요. 우리 박사님 어떠세요? 또 고민 많이 했는데 또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정유년이죠, 17년이. 네. 네. 잡띠에 바닥바닥한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후다닥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닭으로 또. 그러니까. 근데 잠깐 중요한 게 여기 청취자분들이 세뱃돈 받을 나이가 봤죠. 받나요? 일부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님, 아버님. 저도 받아요. 네. 저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옛다. 저는 고민들 많이 하셔서 제가 오히려 죄송한데 전 아주 플레인하게 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정말 건강하시고 네.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정유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는 특집 방송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막 수다를 떤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께 한 시간 또 보내드린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정유년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에피소드로 2월달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찾아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